그리고 특히 저는 여성분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치실 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 채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쵸? 여기서 제가 당겨볼게요. 네. 자, 그리고 원래대로 오. 한번 잡아보세요. 네. 원래대로 잡았을 때 들어보세요. 들었을 때 딱 잡으시고. 네. 뭐야, 왜 몸이 떨려 나와? 이거 오버 아니에요? 아, 진짜. 다시?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프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또 혼자 나오셨어요. 네, 떨려요. 되게 많이 어색하신 것 같은데 촬영 전부터. 원래 빠코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혼자 뭔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쵸. 떨려요. 근데 또 프로님이 오늘 혼자 나오신 이유가 또 있잖아요. 아, 그쵸. 저희가 또 굴식물덕에서 이제 동계 캠프를 또 준비 중에 있는데 차나연 프로님이 동계 캠프에 같이 가시는 프로님들 중 한 분이셔서 저희가 또 오늘 모셨거든요. 저희 레슨 들어가기 전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LPGA 최나연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이제 어드레스인데요. 초보자분들은 사실 어떻게 아직 골프를 쳐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어드레스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주제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많은 촬영을 하다 보면은 빠코님한테 그립, 어드레스 이런 거를 프로님들이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골프에서 왜 그립, 어드레스 이런 게 대체 왜 중요한 건가요? 그립과 어드레스는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 뭐든지 기본기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쵸. 골프는 특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 때 기본기를 이렇게 제대로 익혀 놓으면 나중에 스윙이 틀어졌을 때 다시 교정을 하기도 되게 수월하고요. 그리고 중상급자 분들도 공이 좀 안 맞을 때 어드레스를 체크를 하시면 훨씬 더 스윙 교정에 도움이 돼요. 첫 번째로 아이언 셋업에 관한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요.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7번 아이언을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이제 스탠스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자세가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 보면 이제 하체에 안정감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땅에 있는 공을 타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릎을 이렇게 많이 숙이세요. 안정감을 주시려고. 근데 그렇게 되면 기마 자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골프 어드레스는 기마 자세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뒤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서 어드레스가 더 불안정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필드에 나가셨을 때 조금이라도 지형이 불균형한 곳에서는 밸런스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는 이제 어깨 넓이에서 그립을 쥐신 다음 팔을 쫙 핀 다음에 채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골반이 이렇게 접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힙 힌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힙 힌지가 되면서 상체를 이렇게 숙여줄 겁니다. 근데 아직 보시면은 무릎은 굽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힙 힌지가 됨으로써 이렇게 숙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어깨랑 무릎을 같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처음부터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이제 힌지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많이 수그려져서 그립의 높 낮이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체중이 뒤쪽으로 이렇게 앉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절대로 무릎을 먼저 숙이는 게 아니라 무릎을 핀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와 무릎을 같이 땅으로 툭 이렇게 힘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가 들어갈 건데, 어깨 위치가 이제 새끼발가락 쪽에 오는 정도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체중도 약간 중간에서 발바닥 앞쪽 이렇게 쏠려 있어야 채가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느낌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틸트 각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틸트 각도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정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들었을 때 이렇게 내리게 되면 우리는 오른손 잡이이지만 왼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힘이 빠진 상태에서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이 살짝 이렇게 굽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립도 왼손이 이제 위에 있고 오른손을 이제 밑에 잡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팔의 높이를 맞추려고 하면
오른쪽이 이렇게 서버려요. 그렇게 했을 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왼쪽 어깨가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손이 놓인 대로 가볍게 이렇게 툭 내리게 되면 왼쪽 어깨가 보일 거예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많은 분들이 치실 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세워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스윙을 배울 때,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 배울 때 아웃인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슬라이스의 늪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아까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깨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거, 그리고 그립을 딱 잡았을 때 왼팔보다 오른팔이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척추각도 자연스럽게 아이언도 틸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골프를 좀 오래 치신 분들은 드라이버만 이렇게 기우뚱하게 해가지고 어퍼블로로 쳐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이언도 살짝은 이렇게 조금 오른쪽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오른팔을 살짝 구부려줘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너무 쫙 펴가지고 굳이 삼각형을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펴서 먼저 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측면에서 보면 옆에 삼각형이 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이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 버려요. 백스윙을 했을 때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 어깨가 너무 이렇게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탑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높게 올라가게 되면 다운스윙 스타트 때 몸으로 리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팔에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오른쪽이 이렇게 살짝 좀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힘이 빠지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오른쪽 어깨가 딱 내려가서 왼팔에서 이렇게 약간 가려지듯이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나와요. 이 모양이랑 그 다음에 폈을 때 이 삼각형. 오. 어때요? 달라요? 이게 확실히 팔을 핀 건 약간 로봇같이 약간 뻣뻣하고 쫙쫙. 약간 무거운 느낌? 그쵸. 그런 느낌인데 구부리니까 좀 더 가볍게 약간 유연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힘 빼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립에 힘을 또 너무 빼면 사실 그립을 놓치세요. 아마추어 분들이 그립에 힘을 빼라는데 얼마나 빼라는 거야. 근데 저는 그립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한번 당겨 보시겠어요? 클럽을 네. 당겨주세요. 얼마나 당길까요? 그냥 가볍게 툭 당겨보세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그립 안 놓치죠? 이 정도의 힘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안 놓치고 그렇죠. 약간 다시 당겨보세요. 그쵸. 이렇게 딱 잡혀져 있을 버틸 수 정도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의 압력은 있어야 하고. 근데 이제 오히려 힘을 너무 빼다 보면 이게 클럽이 돌거든요. 다운스윙 때. 그립의 압력은 이 정도에서 어깨에 힘을 뺨으로써 백스윙 때도 힘이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그립은 단단하게 쥐고 계셔야 해요. 2025년 골신골덕과 TPG 스튜디오가 함께하는 동계 캠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손에만 힘을 준다는 게 사실 골린이들한테는 되게 어렵잖아요. 이 손만 힘을 준다고 해서 막상 또 올라가면은 다른 데 또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힘 조절하는 팁 같은 것도 있나요? 자, 힘을 조절을 하는 거는 저는 관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어드레스 이후에 스윙을 배우게 되면 뭐 코킹도 할 것이고 백스윙 탑에서 뭐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이 손목의 각도 뭐 아니면 팔꿈치의 각도 뭐 이런 게 다 들어갈 텐데 힘을 빼는 건요 우리가 쫙 핀 상태로는 힘을 못 빼요. 여기서 그쵸. 힘 빼보세요 하면 어떻게 빼요? 그렇죠.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힘을 빼세요 했을 때는 우리가 팔꿈치 이렇게 툭 했을 때 이렇게 굽어지는 그게 이제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손은 꽉 잡고 힘 빼세요 해도 여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깨랑 팔꿈치 관절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힘이 안 빠지는. 근데 오히려 여기서 힘 빠지는 거랑 그 다음에 팔꿈치에 힘 살짝 빼는 거. 이 정도만 해도 힘은 빠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팔꿈치 쫙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는 이제 신체마다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진 근육의 모양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쫙 폈는데 이렇게 구부러져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왼팔은 그러면 좀 쫙 펴시되 오른팔은 그래도 살짝 좀 구부리는 느낌으로 어드레스 해주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만 돼도 조금 더 힘이 빠지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힘 빠지는 어드레스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 허리 어드레스 쓰면은 허리 항상 분명히. 허리를 펴야 된다. 아. 허리는 쭉 뻗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안 돼요. 허리는 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펴져 있는 기준이 뭐냐면 딱 가만히 섰을 때 척추의 각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힘 빼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척추가 약간 이렇게 S자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들어가셔야지, 잘 들어가셔 놓고 여기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치면 치기도 전에 허리가 나가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허리는 잘 하셨는데 등을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나는 숙였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드레스는 집에서 그냥 거울 이렇게 비춰온 거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전 이렇게 혼자서 많이 이렇게 풀었다가 다시 했다가 이거를 엄청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하루에 30번만 한 일주일에 해도 되게 좋은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30번이요? 30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윙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숙였다가 다시 이렇게 섰다가 다시 이렇게 숙였다가, 이거 30번. 그렇죠. 뭐 허리 디스크 있는 거 아니면 그럼요. 근데 디스크 있어도 이건 할 수 있지 않아요? 디스크 이렇게? 있어도 이 정도는 이제 그쵸? 그냥 스트레칭 그런 느낌. 스트레칭은 아닌 것 같은데. 스트레칭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거울 보고 척추각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특히 저는 여성분들 사진 찍을 땐 이렇게 해도 돼요. 요즘에 또 SNS 워낙 하셔야 되니까 이거 해도 되는데, 치실 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요, 일단 스윙 폼은 예뻐 보일 수는 있는데 실용성이 제로예요. 왜냐면 이게 네. 힘이 우리가 클럽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미 여기로 집중이 돼버리니까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첫 번째 힘이 안 빠지고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혀요. 안 돌고. 그쵸. 돌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의 힘은 무조건 빼서 자연스러운 인체의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또 체중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드레스 때 체중 분배하는 게 또 이제 힘을 얼마냐 받냐 안 받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골린이 분들도 고민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 체중을 몸을 앞으로 해서 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발에 힘을 줘서 뭐 체중을 실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체중 어디다 실어야 될지 생각하고 걸어요? 안 하죠? 그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의식이 들어가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드레스 알려드렸잖아요. 자, 어깨 넓이처럼 벌려서 툭 떨어뜨렸을 때 되면 상체가 살짝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약간 중간 아니면 중간 또는 앞쪽으로 살짝 체중이 올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가까운 곳에서 뭔가 체중이 실리는 걸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지탱을 하고 있는 건 우리 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조금 디뎌보고, 선수들 막 디디는 것처럼 디뎌보고, 그 다음에 발가락 이렇게 좀 꼼지락꼼지락 하시면서 내 체중이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게 신체 가끔 가다가 제가 어떤 회원님을 봤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체형상.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내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나는 지금 완전 앞꿈치에 있는데 옆에 봤는데 다 뒤꿈치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이 척추각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체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실 맞는 효율적인 어드레스를 찾아가야지 좋은 스윙을 보고 난 무조건 이 스윙처럼 따라할 거야.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은 또 이상한 어드레스 배우면은 또 이러고 있어요. 쫙 펴가지고. 이 프로님은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도 못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이상적인 모양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언에서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사실 하면 많죠. 그냥 골프 스윙, 뭐, 그 어드레스뿐만이 아니라 뭐 다시 데크백, 뭐, 그 다음 또 뭐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어드레스는 아닌데 어쨌든 어드레스를 하려면 일단 그립을 잡아야 되잖아요. 사람들마다 자기한테 편한 그립이 다 다르잖아요. 뭐 인터로킹, 오버로킹, 베이스볼 그립. 그거 역시 장단점들 혹시 한번. 근데 저는 일단 베이스볼은 절대 추천해드려요.
근데 제가 참 특이한 게 이번에 외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골프를 치면서 봤는데 베이스볼 그립으로 골프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한국에는 거의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렇게 골프를 치시니까. 근데 잘 치세요. 어렸을 때부터 치셨고 그래서 그런데 한 번씩 안 좋은 습관이 나왔을 때 오른손으로 이 덮어치는 이게 좀 그쵸. 심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볼은 완전 애기 아니고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립을 이렇게 잡아요. 줌.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는 이렇게 잡아요. 거의 스탠다드에서 조금 스트롱한 그립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손바닥이 좀 넓고 손가락이 좀 짧아요. 손이 또 신체에 비해서 저는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립이 저는 무조건 이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 잡으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 손바닥에서 이렇게 마디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잡으면요 여기도 손바닥에 살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찝히면서 굳은 살도 되게 많이 잡히고 그다음에 이 그립이 착 감겼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손가락에 무조건 걸어서 이렇게 잡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도 뭔가 잡을 때 우리가 손바닥으로 잡는 것보다 철봉 같은 거 막 이렇게 매달리거나 턱걸이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잡지 손바닥으로 이렇게 말아 잡지는 않잖아요. 절대 안 그러죠.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 골프를 배웠을 때 이렇게 깍지를 꼈었거든요. 이게 인터로킹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이제 제가 손가락이 또 짧아서 이거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피니쉬를 했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좀 이렇게 뜨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잘 맞아요 라고 하면 그립은 그렇게 건드리지 않는 타입이에요. 왜냐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좋은 스윙이 나오게 된다면 전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PD님 어떻게 잡으시는데요? 저 어떻게 잡았지? 거의 한 달이 넘어서 2025년 골신골덕과 TPG 스튜디오가 함께하는 동계 캠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보이시니까 네네. 딱 봤을 때 이 그립 끝에 이렇게 걸쳐서 잡으세요. 이거를 네.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 2마디 정도? 이 정도 남기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왼손이랑 오른손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요. 오버로. 네. 이게 안 걸면은 저는 약간 도는 따로 노는 느낌이 느낌이라서 들어서.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 제가 왼손부터 체크해 볼게요. 네. 원래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네. 이렇게 잡으셨죠. 이렇게 네. 됐을 때 손바닥에 이제 살이 많은 부분이 닿이지 않나요? 닿았죠. 이쪽이. 이게 아니라 방금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으셨을 때 어때요? 조금 더 밀착되는 느낌이지 네. 않나요? 그리고 그리고 확실히 그립이 손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그쵸? 그리고 이 채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쵸? 여기서 제가 당겨볼게요. 네. 더 잘 잡히죠? 자 그리고 원래대로 그럼 오. 한번 잡아보세요. 자, 네. 원래대로 잡았을 때 들어보세요. 채 네. 들었을 때 딱 잡으시고 그래. 네. 뭐야 왜 몸이 딸려 나와? 이거 오버 아니에요? 아, 진짜. 다시? 진짜.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서 그쵸? 잡아서 딱 들어보세요. 여기서 훨씬 더 어, 견고하죠? 네. 딱 이게 손에만 다르네. 힘이 딱 들어가요. 우리가 오른손 잡이지만 왼손으로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왼팔이 리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 그립이 되게 단단한 게 중요한데 아까처럼 이렇게 잡으셨을 때는 아니 아까처럼 잡으셨을 때는 엄청 이게 흔들렸어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툭 당겼는데 손만 딱 잡히는 게 아니라 하체랑 뭐 상체 다 흔들렸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제가 딱 그립에 딱 잡아야 된다 했죠, 손은. 네네네. 그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이에요. 건다는 게 이 완전히 손가락 마디로만 이렇게 네, 걸어서 네, 잡아야 네.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거를 걸 때 페이스를 맞춰놓고 잡으면 약간 돌아가잖아요. 그쵸. 이거는 페이스는 어떻게 맞추고 잡는 게 좋아요? 그 아이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로프트의 각도가 다 있어요. 채마다 이 각도에 따라 좀 다른데 딱 지면에 놨을 때 이게 그립부터 그 다음에 헤드 페이스 끝까지 이렇게 일자로 맞추셔야 돼요. 7번 아이언은 지금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냥 끝까지 맞추면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립을 이렇게 잡을 건데 네.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 이게 나는 일자인데 아마 정면에서 보게 되면 살짝
손이 왼쪽으로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왼쪽 허벅지에 손이 있나요? 네.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잡았다가 한번 이렇게 하세요. 핸드폰. 이거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이거를 의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채가 생긴 대로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이렇게 잡게 되면 약간 비스듬하게 나와요. 그게 이제 오른쪽 팔에 힘이 빠졌을 때. 그리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나는 뭔가 안 한 것 같아서 자꾸 추가하려고 해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래가지고 막 프로님 막 이렇게 눈치 보다가 갑자기 막 핸드퍼스트 막 이만큼 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막 여기도 엄청 힘 들어가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내 느낌보다는 거울을 보고 하시면 가장 좋고,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느끼는 느낌, 그 다음에 남이 보는 느낌이 다른데, 사실 골프는 남이 보는 느낌을 좀 전적으로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느낌에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되게 막 열려있는 느낌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근데 그러면 이 열려있는 느낌이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그 느낌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남이 봤을 때는 그거 똑바로 왜 그랬는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나 이거 열렸는데 해가지고 점점점 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보상 동작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골린이들이 무조건 명심해야 되는 말이네요. 그쵸. 근데 이거는 저도 명심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마 모든 선수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쳐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저도 라운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스윙이 당연히 틀어지거든요. 그럴 때 항상 어드레스부터 체크를 하고요. 나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어, 갑자기. 내가 이걸 왜 가져왔는데. 잠시만요. 저를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방향을 딱 보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정렬을 이렇게 쓰잖아요. 네. 보통 아마추어 분들 뒤에서 이렇게 연스윙 하시고 방향 잘 안 보고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 대부분 오른쪽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연스윙 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 보고 있는데 내 눈은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각적 착각을 하게 돼요. 나는 저기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회전을 뭐 왼쪽으로 하든 뭐 오른쪽으로 하든 이걸로 뭔가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스윙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제 팁인데, 어드레스하고 공에 들어갈 때 오른발, 오른손을 먼저 이렇게 놔요. 그러면 왼발 이렇게 빠져 있죠. 그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타겟을 확인을 하고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잡아요. 그렇게 되면은 딱 어드레스 했을 때 이 골반 라인이랑 이 어깨 라인이 평행해야 돼요. 이게 평행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골반 이렇게 되는 분들 있고 어깨만 이렇게 닫아 놓으시는 분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백스윙 하거나 다운스윙 했을 때 당연히 엇박이 나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랑 골반 수평, 이거 수평을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현대인들이 사실 몸이 똑바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똑바르지 않은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골반이 되게 열려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똑바로 쓰면. 근데 어깨는 닫혀 있어요, 제 느낌에.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제 느낌, 이게 평평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랑 보여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똑바른 그 느낌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닫혀 있다고 해서 이만큼 열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열렸다고 해서 이걸 또 이렇게 열면 안 된다. 그리고 거울을 보실 때도 정면에 있는 거울보다는 측면에 있는 거울로 체크를 해서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딱 서서 우리가 스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쉽게 채를 이렇게 서가지고 고개만 이렇게 딱 돌렸을 때 거울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어깨가 살짝 보여야 되는 라인, 그러면 똑같이 골반도 살짝 그렇게 보여야 돼요, 평행하다면. 왜냐면 그쵸. 어깨 라인 이렇게 잘 맞췄는데 골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똑같이 어깨뼈, 골반뼈가 이렇게 같이 보여야 원라인이 바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이거는 좋은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느낌을 믿지 말라. 골린이들은 모르니까 맞아요. 감에 의존할 수밖에 맞아요. 없다 보면은 이거 맞아요. 아닌가 해서 영상보다 이건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맞아요. 근데 영상을 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영상을 보고 내 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 따라 하되 거울을 보고
체크를 해야 돼요. 골프가 체형에 맞고 나에게 편한 스윙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처음 하는데 누가 편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바른 모습을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이제 내가 너무 편하게만 또 흘러가면은 몸이 이렇게 삐뚤데 다시 이거를 바르게 맞췄는데 그거 불편하고 다시 삐뚤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